03번 유닛 HTML을 새롭게 생성해 보겠습니다. 새 파일, 그냥 얘를 아니다. 새 파일 03 유닛 HTML. 유닛에서는 할 얘기가 많네. 자, 일단 단위 CSS의 단위의 사용법을 볼까 합니다. 브라우저 하면 라이브 서버로 오픈을 해 놓고요. 자, 일단은 요소들을 좀 만들어 볼게요. H1 단위라고 하고요. 헤더 안에 div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주고 안에 글씨는 박스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헤더 안에 div 박스라고 만들어줬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0%로 보면 현재 이 사이즈예요. 자, 저기에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단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스타일 태그 만들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를 먼저 쭉 나열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픽셀, 퍼센트 이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티미터, 밀리미터, 포인트, 또 뭐가 있어? 미터,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킬로미터도 있고 블러블러블러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웹에서 쓸 수 있는 단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단위는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저건 물리적인 단위지 화면의 단위가 아니에요. 얘 쓸 수 없고요. 물론 요 녀석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얘가 여기도 넣긴 하죠. PT가 있긴 있어요. 저게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사이트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나중에 픽셀 2EM 여기 사이트 소개를 할 건데요. 사이트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픽셀로 만든 걸 EM 단위로 변환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가이드를 주는 사이트입니다만 여기서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픽셀, EM, 퍼센트, 포인트 이게 다 웹에서 쓸 수 있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포인트 잘 안 쓰고요. 많이 쓰는 건 여기 앞에 있는 3개 플러스 오늘 소개할 거 몇 가지 더 있어요. 당연코 가장 많이 쓰는 건 픽셀과 퍼센트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 사이트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EM 설명할 때 오늘 EM까지 갈 거니까 다시 볼게요. 자, 기본적인 픽셀 단위부터 한번 볼게요. 누구한테 크기를 줄 거냐면 이 div한테다가 크기를 줘볼까 합니다. div를 그러면 태그니까 태그를 선택하고 얘의 너비 width를 200픽셀 해볼게요. 하이트를 높이 200픽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배경색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백그라운드를 레드로 해보겠습니다. div 하나 일단 잠깐 지울게요. 하나만 일단 만들자. 자, 지금 박스라는 div 요소의 크기를 200 by 200으로 줬어요. 당연히 검사를 해보시면 브라우저에서 여기 마우스를 빨간색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검사해서 이 요소의 크기를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 보면 일단은 마우스 올렸을 때 div 요소에다가 지금 제가 마우스를 올려봤어요. 그랬을 때 얘가 200에 200이라고 잘 나오고도 있고 또 computed 항목에 계산됨이라는 항목에도 이 녀석의 크기는 200에 200이다라고 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픽셀은 당연히 우리가 디자인할 때 픽셀로 썼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반영해 주면 돼요. 픽셀은 특별히 언급할 게 없고. 다음 볼게요. 헤더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여기 헤더. 순서상은 헤더가 먼저 있으니까 헤더를 먼저 쓰고 해보겠습니다. 헤더 태그를 선택하고 헤더의 너비를 600 픽셀 해볼게요. 그리고 배경색은 배운 거 배경색을 이용해서 회색, 실버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div의 부모인 헤더에다가 너비를 600 픽셀 줬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뒤에 헤더 뒤에다가 섹션이라는 녀석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섹션에도 제목을 간단하게 넣고 그냥 섹션이라고 할게요. 섹션의 타이틀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헤더한테 제가 600의 너비를 줬고 섹션한테는 너비를 100을 한번 줘볼까 합니다. 태그를 선택하고 width, height 100씩 줘볼게요. 200 줘볼까? 200 주면은 얘하고 똑같이 그냥 카피할게요. 아직 선택자를 많이 안 배워서 지금 그냥 중복해서 쓰겠습니다. 자, 섹션도 200에 200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봐 주십시오. 자, 헤더 600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요소 헤더가 600 뒤에 따라온 요소를 200이라고 했어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브라우저가 엄청 넓으니까 얘가 600의 너비가 있고 이 녀석이 여기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작성한 모든 태그 지금 이거 누구였죠? 헤더죠. 헤더 블록 요소예요. 너비를 이렇게 지정했을 뿐이지 얘가 차지하는 공간이 이만큼이에요. 블록 요소거든. 누구도 섹션도 블록 요소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헤더에 가서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얘가 이렇게 한 블럭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비를 지정한 거랑 배치랑은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레이아웃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지금은 단위만 신경을 써서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600 픽셀의 너비를 줬어요. 저는 이제 얘가 브라우저 비율에 따라서 조금 더 길거나 줄거나 비율대로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단위는 당연히 %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헤더한테 가서 %를 한번 줘볼게요. 헤더한테 가서 600이 아니라 60%를 줘볼게요. 60%. 나요. 자, %를 줬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가 넓으면 넓으면 넓은 대로 전체 너비를 100%로 봤을 때 얘가 60%의 너비를 쓴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의 정의 반드시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따가 적어 볼게요. %는 그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에서의 크기보다는 비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적어 보려 합니다. 일단 주석으로 설명을 넣어 주시고 자, 지금 제가 얘 헤더에다가 60%를 줬어요. 자, 헤더의 부모는 누구예요? 바디. 자, 바디가 너비를 얼마큼 쓰는지를 볼게요. 검사해서 바디가 지금 보면 너비 전체 파랗게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는 바디가 너비를 다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헤더의 부모인 바디가 만들어준 공간은 전체 다예요. 거기 안에서 헤더가 60%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디의 사이즈가 작으면 바디에다 너비를 줄여볼게요. 바디 태그니까 우리가 CSS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디에 가서 바디의 너비를 800 픽셀 한번 해볼게요. 바디의 너비를 800 픽셀.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브라우저 화면을 보고 너비를 아무리 넓히고 줄여봤자 얘의 크기는 안 바뀔 거예요. 안 바뀌죠? 확인됐습니까? 왜냐면 얘 검사해서 헤더의 부모인 바디가 얼마큼 쓰고 있어요? 바디가 이만큼뿐이 안 쓰고 있거든. 바디가 만들어 준 공간이 이것뿐이 안 된다고요. 거기에서 헤더가 쓸 수 있는 공간은 100%를 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해되었습니까? 바디가 만들어준 공간,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비율이라는 게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를 무조건 100% 하면 화면 너비를 다 쓰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무조건 부모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되고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을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쭤보신 게 그러면 너비가 만약에 800인데 자식 요소, 부모가 800인데 자식 요소에서 퍼센트가 아니라 만약에 900픽셀을 넣었어요.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부모보다 자식이 커졌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지금 제가 바디가 너비가 800이라고 했고 헤더는 900이라고 했습니다.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바디가 800 근데 헤더가 삐져나갔어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만큼 삐져나갔어요. 자, 저 삐져나간 거가 조금 더 크게 해볼까? 얘를 삐져나간 거가 지금 기본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얘가 나중에는 여기에서 이걸 지금 먼저 쓰면 안 되는데 오버플로우 잠깐만 해볼게요. 넘치는 걸 가리게 할 거냐 넘치게 할 거냐 스크롤 만들 거냐. 네, 스크롤 한번 해볼게요. 오버플로우에 잠깐만요. 바디가 800 자신 요소를 분명히 넘치게 했는데 이 스크롤 안 생기냐? 아, 밑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더 큰 부모를 만들고 했어야 되겠네. 이런. 요건 밑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요 바디는 지금 공간은 우리가 너비는 800을 잡아줬지만 얘가 공간을 이만큼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넘치게는 지금 안 됐어요. 이렇게 800 지금 브라우저 너비 제가 지금 개발자 도구를 켜고 있고요. 개발자 도구를 켜면 우측 상단에 지금의 화면 너비가 나와요. 이렇게 너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좀 전에 800이었거든요. 800의 너비를 800 이렇게 하면 지금 상태에선 사실 넘치는 게 없어야 되는데 누가 지금 이 너비보다 크냐면 얘가 커요. 얘가 지금 900이거든요. 그래서 스크롤바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걸 살짝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잠깐 너무 멀리 갔습니다. 지울게요. 다시 퍼센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퍼센트.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의 비율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지금 제가 너비를 지정했거든요. 너비를 지정했는데 높이를 지정할 때는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 헤더에 가서 헤더가 지금 헤더한테 높이를 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헤더에다가 요소 검사를 해보면 지금 요게 헤더지 않습니까? 헤더에서 검사 좀 해볼게요. 헤더에 마우스를 올리면 헤더 안에 누가 있어서 DIB가 있고 그 DIB에다가 우리가 높이를 지정했기 때문에 얘를 품고 있는 부모인 헤더는 높이가 200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얘가 만약에 여러분 요게 이 화면을 다 쓰게 하고 싶어요. 이 높이 헤더에다가 높이를 다 쓰게 해서 헤더한테 하이트를 써볼게요. 이번엔 높이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하이트를 100%라고 지정해 볼게요. 그러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헤더에다가 높이 100%를 줬어요. 브라우저 화면을 확인해 보면 저렇게 해줬으면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에서 얘가 높이를 다 쓸 거니까 이 빨간색이 여기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아니지. 헤더니까 실버의 색깔이 여기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퍼센트가 뭐라고 했죠?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에서 비율이라고 했어요. 헤더의 부모가 누구라고요? 바디. 바디가 지금 높이를 얼마큼 쓰고 있는지를 파악해야죠. 바디에 가서 바디의 높이를 보면 바디의 높이를 이만큼뿐이 안 쓰고 있어요. 안에 있는 컨텐츠 양 밑에 있는 DIB 섹션의 안에 있는 요거까지만 높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의 높이를 다 쓰게 할 수 있으려면 이 바디가 여길 다 쓰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바디에 가서 높이를 하이트 100% 줘보시겠습니까? 바디에 가서 하이트를 100% 줘보십니다. 주셨습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여전히 얘가 아직도 아래까지 않습니다. 자, 퍼센트가 뭐라고요?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비율이라고 했어요. 바디의 부모는 누구예요? 없다고요? 아닐 텐데. 네, HTML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그의 구조를 보면 바디의 부모는 누구예요? 여기 있잖아. HTML. 상위에. 우리가 들여쓰기를 여기가 하나 안 했을 뿐이지 바디의 부모는 HTML이에요. 그럼 HTML에 가서
HTML에 가서도 하이트를 100% 해볼게요. 네가 화면을 다 써. 자,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얘가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에서 너비를 다 쓰고 있어요. 확인되었습니까? 퍼센트는 그게 너비든 높이든 간에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비율이에요. 공간의 비율입니다.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이에요. 너비는 아까 바디가 너비를 다 쓰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퍼센트를 쓰면 그게 제대로 반영이 됐지만 높이는 아니란 얘기예요. 높이는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서 자체의 높이를 다 쓰지 않습니다. 자, 일단 보기 흉하니까 얘를 밑에다 할까? 밑에 내용의 구분선 하나 만들고 다음 걸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픽셀과 퍼센트를 설명드렸어요. 픽셀은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디자인한 크기를 보고 그대로 반영해 주면 돼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디자인을 보고 누구한텐 픽셀을 줘야 되고 누구한텐 픽셀을 안 줘야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건 디자인 한 다음에 우리 앞서 피그마로 디자인한 걸 보고 할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너비나 높이를 무조건 똑같이 주면 똑같이 나올 거다라는 게 아니라 상황 따라 다 다릅니다. 자, 내용의 구분선 하나 넣고요. 지금 우리가 픽셀과 퍼센트 설명을 했고 H2 해서 저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EM과 RAM과 요게 있고 또 내용의 구분선 넣고 VW와 VH가 있습니다. 여기 뭐해서 V민도 있고 Vmax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많이 쓰는 거 소개를 해볼까 해요. 자, 일단 EM과 RAM부터 먼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픽셀은 말 그대로 그냥 똑같이 수치가 나오는 거였고 퍼센트는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의 비율이었고 그럼 EM은 뭘까 써보겠습니다. 다른 태그들과 구분될 수 있는 태그가 뭐가 있을까? 섹션이 어사이드라는 태그를 한번 써볼게요. 어사이드 안에다가 제목, 메뉴, 타이틀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LOREM 해서 더미 텍스트를 생성합시다. LOREM 탭 해서 더미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어사이드는 내용의 양 한쪽,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켠에서 부가 정보를 넣을 때 많이 쓰는 태그였었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일단은 뭐 이렇게 새로 나오고 있는데 자, 그리고 다른 거랑 비교가 되게끔 섹션 여기에도 패러그래프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복사해서 섹션의 H2 다음에 패러그래프 이렇게 추가할게요. 자, 단위를 보고 있고요. 바디에 가서 패러그래프의 폰트 사이즈는 16. 자, 그러면 위에 바디에 가서 바디를 아까 했었죠? 바디 선택한 거에서 폰트 사이즈를 지정해 볼게요. 폰트 사이즈. 안 지정해도 16이었지만 그래도 16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디 안에 폰트 사이즈를 16으로 잡아준 겁니다. 여기에서 예외는 타이틀들은 예외예요. 타이틀들은 별도로 다시 폰트 사이즈를 지정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H2 16 아니죠? 얘도 16 아니에요. 그죠? 요것들. 자, 섹션에다가 아까 패러그래프를 넣었었는데요. 여기 섹션의 크기를 너무 작게 잡아놨네. 섹션의 너비 잡았던 거 뺄게요. 섹션에다가 위드 하이트 백그라운드 줬던 것 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영 안 이쁘네요. 주석 처리할게요. 컨트롤 슬래시. 자, 이제 누구랑 좀 비교를 해드릴 거냐면 섹션 안에 이 p 태그와 어사이드 안에 이 p 태그를 좀 비교를 해볼까 해요. 하나는 픽셀 베이스로 쓰고 하나는 EM으로 한번 써볼까 합니다. 누구는 섹션 안에 P에 가서는 이거 선택자를 어쨌든 하나 더 설명해야 되네. 섹션의 자식 요소의 P에 가서 폰트 사이즈를 20픽셀 해볼게요. 20픽셀 했어요. 잠깐만 20? 네, 2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aside 안에 P는
aside 안에 자식 요소 중에 p 태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폰트 사이즈를 1.5em 정도 해볼게요. 너무 큰데 1.2em 정도 해볼게요. 1.2, 1.3, 1.2 정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자, 섹션 안에 P 요거고, 그 다음에 aside 안에 P는 지금 요래요. 둘 다 좀 비슷하죠? 자,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를 만약에 EM 단위를 안 쓰고 얘로 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사이트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구를 하냐면 이 사이트의 전체적으로 크기를 10% 키워달래요. 우리 사이트의 유저들은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너무 글씨가 작으면 못 읽는데요. 진작에 말하지. 다 코딩 해놨는데 퍼센트를 늘려달랍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다 픽셀로 했어요. 그러면 일일이 다 계산해서 10% 늘려줘야 돼요. 아니지 계속 밤새면 되겠죠. 그죠? 네. 밤새면 되긴 할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를 지금 여기엔 EM을 썼어요. 자, EM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EM은 폰트 사이즈가 쓰여진 곳의 배수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폰트 사이즈를 쓰기 전에는 얘의 폰트 사이즈는 몇이었을까요? 16. 그러니까 얘는 이 폰트 사이즈가 쓰여지기 전에 16이었으니까 16에다가 곱하기 1.2 한 걸 쓴 거예요. 산수가 안 되니까 또 곱셈을 해보면 16에다가 곱하기 1.2 했어요. 그러면 한 19.2를 썼네요. 19.2 픽셀이야. 자, 그럼 여러분이 의문이 아니 19.1을 쓸 거였으면 여기에다 픽셀을 19.1을 쓰지 왜 EM을 써서 헷갈리게 할까? 그게 아니라 EM을 쓰면 여기에 폰트 사이즈가 몇이었든 간에 그거의 배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건 우리가 폰트 사이즈 아까 어디서 바꿨죠? 바디에 가서 아까 폰트 사이즈가 얘였잖아요. 얘를 20으로 늘려볼게요. 바디에 가서 폰트 사이즈를 20으로 늘립니다. 저장하고 보시면 자, 섹션 안에 P 얘는 여전히 20이에요. 안 늘어나요. 하지만 누가 늘어났어요? 얘는 늘어났어요. 얘는 왜 늘어났냐면 이게 없으면 여기에 폰트 사이즈는 몇이다? 아니지. 좀 전에 바디에서 몇이라고 해놨어요. 이 폰트 사이즈는 이 안에 제목을 제외하고 모든 요소한테다가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이 P 태그. 그럼 P 태그는 여기에서 폰트 사이즈를 주기 전에는 20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얘가 20에다가 배수가 되는 거니까 늘어나는 거죠. 이제 이것도 산수에서 넣어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픽셀이 아니라 EM 단위로 썼다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클라이언트가 오더가 생기면 아 그래요? 당장 바꿔드릴게요. 라고 해서 바디에 가서 얘만 눈꼬만큼 올려주는 거예요. 10%.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저걸 기반으로 해서 폰트 사이즈가 싹 바뀔 거고요. 심지어 모두 너비도.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하나도 안 만들어놨네. DIB를 하나 만들어 보면 aside 안에 DIB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 박스라고 해봅시다. aside 안에도 DIB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 박스. 자, 앞서 우리가 박스라는 DIB에다가 너비를 100픽셀을 해놨어요. 그럼 얘도 안 늘어나요. 픽셀을 해놨거든. 근데 얘를 만약에 위로 올라볼게요. 100픽셀이면 EM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하면 나누기 16 6.25네요. 6.25 그러면 aside 안에 DIB에 가서 너의 너비는 6.25 EM이야. 하이트도 똑같이 6.25 EM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100픽셀이었으면 이렇게 작업을 했을 거고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또 10% 늘려달라고 하면 누구만 바꾸면 돼요? 얘도 이렇게 EM을 쓰면 EM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EM 단위가 쓰여진 곳의 폰트 사이즈의 배수라고. 여기에 폰트 사이즈는 몇이에요? DIB 안에 폰트 사이즈는 아까 20이었잖아요. 그지? 그러면 20에다가 6.25를 곱하면 20에다가 곱하기 6.25 하면 얘는 125. 정말 125가 나와 있나 볼게요. 요소 검사에서 마우스 올려보면 어떻습니까? 125. 원래는 100픽셀이었는데 아까 순수하게 16이었을 때는
얘가 바디의 폰트 사이즈가 16이었을 때는 저장하고 다시 볼게요. 이 DIB가 100픽셀.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까 6.25에서 100픽셀이잖아요. 그죠? 디자인에서는 원래 100에 100이었는데 클라이언트가 요구해서 늘려달라고 하니까 이걸 늘릴 필요 없이 이거의 기준이 되는 뭘 늘려? 바디의 폰트 사이즈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0으로 바꾸면 늘어나죠. 누구도 폰트의 사이즈도 누구도 얘도. 여기에 픽셀로 한 건 요지부동이에요. 안 바뀌어요. 직접 수치를 픽셀로 넣어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EM과 조금 이따가 설명할 램 단위를 잘 쓰면 나중에 일을 두 번 하지 않는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내 사이트 중에 이 EM과 램을 잘 쓴 사이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벤치마킹하는 해외 사이트나 이런 거에는 이 단위 엄청 많이 씁니다. 램과 EM 단위 많이 써요. 제 바라면 여러분이 나가서 이걸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그래서 기존의 수료생분들 중에는 1차적으로는 픽셀을 다 만든 다음에 그거의 버전 1.1을 만들어서 다 EM으로 바꿨어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노력도 한다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기용으로 나 EM 단위도 쓸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보여주기용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